세계화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끝나고 신경제 질서가 만들어집니다. 80년대 이 신경제 질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를 재정립했습니다. 세계화가 본격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세계화가 이어져 아시아는 급속도로 클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 일본, 중국, 대만, 독일 등을 무역수지 적자를 시작하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 이후부터 미국은 전 세계에 수출 적자로 불을 뿌려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실제 3대 경제권이라고 해도 유럽은 미국에 수출하고 그만큼 중국에 수입해서 물가를 낮추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아예 유럽과 미국에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자국 시장을 개방하지 않아 미국인의 구매력을 낮추고 있었죠. 중국의 구매력 평가 1위 배경이 이것입니다. 전 세계 경기 침체를 확인할 수 있는 건 미국 수요입니다. 주로 반도체와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은 채찍의 끝이라고 불리며 미국 수요가 줄어들면 한국 주가는 아주 급락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최종 소비자의 부는 미국이 뿌려주는 부니까요. 이건 우리에게 매우 관련 있습니다. 미국인이 아이폰을 들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지 에어비앤비로 예약을 하고 펠로톤으로 운동을 하고 우버를 타서 위워크로 출근하고 도어대시로 점심을 시켜 먹고 리프레트를 타고 퇴근하는 그런 생활이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수요가 늘어나서 데이터 센터 짓고 개인 컴퓨터 쓰고 자동차, 비행기 타며 여행 다녀야 우리는 반도체 수출하고 석유 제품 수출하는 거죠. 덧붙여 한국 수출이 경제 성장률의 90%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미국이 본격 스태그플레이션 이전으로 돌아가 케인즈 하겠다거나 사회주의 하겠다라고 선언하면 전 세계 실무 경제와 연기금이 작살나는 겁니다. 1990년 이후 고성장 저물가를 신경제라고 부릅니다. 케인즈들이 이 신경제를 비틀어 보고 싶어 했습니다. 정확히는 경제 정치의 주도권, 권력을 잡고 싶어 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었고 원하는 사고가 났고 똑같은 사고가 났네요. 신경제 시절 경기 침체를 보면 이렇습니다. 1990년대 IMF 시기인 아시아 외환위기는 아시아 지역입니다. 2000년대의 IT 버블과 2008년 서브프라임은 미국입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는 1970년에서 1980년간 있었던 스태그플레이션 이후 첫 세계적 경기 침체입니다. 동시에 탈세계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블록 경제가 되면 3차 세계대전이 날지도 모르겠네요. 불황이 10년간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이유 40년간 처음 오는 글로벌 경기 침체입니다. 1920년에서 1930년 대공황입니다. 그리고 40년 이후 1970년에서 1980년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리고 40년 이후 다시 2022년 팬데믹을 거쳐 세계적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팬데믹 이후 한번 권력의 선을 넘겨본 정부들은 포퓰리즘과 함께 권위주의화되었고 민주주의는 퇴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디지털 권위주의를 겪어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채권으로 달러 발행해서 그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자동으로 이자 나온다는 헛소리,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경제 선동꾼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산당 덕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나치죠.
1인으로 무디스, S&P 500, 피치를 이겨내고 각 경제연구소도 이겨내서 위대한 경제학자에 도전하시는 분을 보고 계십니다. 케인즈 통화주의 학파 다음에는 사랑과 뭐뭐 학파가 나오려나? 사실과 무관하게 누구 편을 들고 나치 짓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게 공격적인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경제 정책을 펼치지 못하게 만듭니다. 대중이 지지하지 않으니까요. 사실상 지금의 경기 침체도 대중이 선택한 겁니다. 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건 역사에 남을 세계적 경제 위기가 10년 동안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리커버리는 그 이후 1980년에서 1990년입니다. 즉 리커버리도 5년에서 10년 정도를 겪었습니다. 우리가 2100년까지 산다고 볼 때, 우리가 100년 정도 수명이라고 했을 때 그 세계적 경기 침체는 운이 나쁘면 2번 정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경험치겠죠.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으신 어르신들처럼요. 결국 방법은 뻔합니다. IMF 시절 제 경험은 하루에 한 끼가 일상이었습니다. 사실 좀 잘 산다는 집이 하루에 2끼였고 보통은 이틀에 2끼 정도였습니다. 새끼를 먹는다는 것도 2000년대였죠. 웰빙 바람이 불면서 말이죠. 근데 2끼 먹던 사람들이 새끼를 먹으면 살찌거든요. 뭔가 속이 더부룩해요. 그래서 커피를 대신합니다. 전 스타벅스가 그걸로 컸다고 생각해요. 재화가 풀려서 돈은 새끼 먹을 돈이 있는데 한 끼를 커피값으로 때웠습니다. 이와야 될 스타벅스가 시작이었죠. 그리고 죽을 각을 잘 보세요. 워렌 버핏이 1969년 스태그플레이션 직전 더 이상 괜찮은 기업이 없다고 펀드를 청산하고 나눠줬습니다. 저분이 90세가 넘으셨지만 대공황 끝날 때 태어나셔서 2차 세계대전 시기인 11살 때 주식 투자를 시작하셨습니다. 각종 전쟁과 침체를 겪은 분입니다. 차라리 저분 움직일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저분 5년간 현금 모아두신 거 아직 대기 중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분이 무서운 건 살일 때 확실하게 살인다는 겁니다. 하워드 막스도 채권 투자라고 합니다. 폭탄이 터질 땐 일단 엎드리고 봐야 합니다. 폭격이 그쳐야 돌격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어디에도 경기 침체란 말 안 했습니다. 지금은 경기 축소 중입니다. 모두 내년에 온다고 합니다.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질지, 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지 모릅니다.